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 학폭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어제 있는데요. 보도가 좀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교육부가 입시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는데 한예종은 서류 전형에서 이 기록을 확인을 하고도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예종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문체부 소속이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교육부 소속이 아닌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대학 4군데부터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트 시리즈 카이스트, 예, 대학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가장 먼저 기준을 만든 곳이 카이스트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반영을 해왔고 지난 입시부터는 이미 감점제를 도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님에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배경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학교 인재상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용현 카이스트 입학처장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의 그런 지침은 사회적 합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저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타 대학보다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윤리의식을 갖고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인재상에는 높은 윤리의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 선발을 할 때.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학폭은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과학자들 동료 간에 어떤 신뢰에 기반해서 우리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학폭은 그거와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어떤 행위잖아요. 솔선수범한 대학이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과기부나 교육부의 지침과는 별개로 이제 나섰다는 자체적으로, 건데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선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워낙 이 학교 자체가 국민 관심도 높고 지원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왔다라는 건데요.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폭 가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대학 입시에서 일괄적으로 거부를 한다라는 게 과연 마땅한가라는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만큼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할지 그만큼 학교 폭력 조치에 비례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고 예. 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지난해부터 도입을 하게 됐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처분이 1호부터 9호까지 있다면서요, 학폭이. 네, 이게 1, 2, 3호 같은 경우는 서면 사과 그리고 교내 봉사라고 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4호부터는 가해 행위가 명확히 인정될 때 내려지는 조치이기도 하고 네. 그만큼 학교나 교육청이 이 학생의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4호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에 해당을 하고 9호는 이제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청소년기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고 해도 1호 처분 자체가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가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해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1, 2호 처분도 결코 가볍게 넘기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물론 과기부 소속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도 대응 방식이 저마다 달랐는데요. 학폭 사실이 확인이 됐을 때 이 감점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아예 4호부터는 그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모집 요강을 바꿨다라고 설명을 해온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그 국가유산청 소속의 한국전통문화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도 모집 요강에 아예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이걸 스스로 지원 단계부터 돌아볼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를 해둔 건데요. 네네. 당연히 그 피해 입은 학생이 또 다시 사회에 나와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특수 목적 대학이긴 하지만 교육부의 지침을 좀 적극 반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검색 키워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검색을 했을 때 학폭 이력 사항을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차 검증 차원에서 또다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전통문화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국가유산을 다루고 또 이제 우리 문화재를 후손에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성이나 공동체 의식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설명도 해왔습니다. 정리하면 교육부 소속이냐 다른 부처 소속이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의지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입학처 관계자들과 얘기를 할 때도 교육부의 지침은이라고 말을 꺼낼 때마다 살짝 무의미함을 느꼈는데요.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조치에 반영이 된 건 학교의 정체성이라던가 인재상이라던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반영되고 있다는 걸 좀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이번에 한예종에 합격했다라는 사실도 사실 피해자 측이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공론화를 시킨 경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가해자는 합격을 했는데 피해자는 학폭 이후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워졌다라고 호소를 하는 글이었는데 그만큼 그 교육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에 피해자는 그 상처와 또다시 마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예. 네, 아무튼 뭐 이제 그 한예종 해명을 보니까 뭐 확정된 건 아니다 또.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뭐 그런 얘기는 또 하긴 했더라고. 또 내년부터는 반영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올해부터 안 했냐? 뭐 이런 지적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맞습니다.